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8일에 서울 기온이 37도를 넘기면서 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폭염이 예년보다 이렇게 빨리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네, 우리나라가 6월, 7월, 8월을 여름으로 보는데 6월 21일 하지 때 이 북반구가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거든요. 예. 또 태양의 고도가 겨울과 달리 고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대기가 데워지려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그러면 6월 하순에서 8월 상순까지가 우리나라가 가장 더운 때거든요. 예. 그런데 올 여름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했고 일찍 끝났어요. 예. 그 원인이 이제 이 더위를 가져온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확장과도 관련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3주 정도 장마가 빨리 끝나. 장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름이 끼고 비가 자주 내리는 게 장마인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구름이 덮여 있지 않으니까 강한 햇볕을 쐬게 되고 이게 불 때듯이 지금 연일 공기를 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일찍 끝났고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일찍 북쪽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더위가 한 3주 정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보면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여 있고 그 더 위에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면 티벳으로부터 확장한 티벳 고기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도 이불을 덮어놓는 격인데 티벳 고기압이 또 하나의 이불을 덮어놓은 격이에요. 그래서 상층까지 뜨거운 공기 속에 우리나라가 갇혀있는 소위 말한 열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장마가 7월 한 중순에서 하순까지는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일찍 끝났고 네. 또 이례적으로 짧아진 이 장마 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폭염과 좀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마가 빨리 끝난 원인으로 폭염이 빨리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제주가 6월 12일 장마가 시작해서 6월 26일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가 6월 하순경에 시작, 20일 대략 20일 시작해서 7월 한 20일에서 25일 약 한 달간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났기 때문에 대략 한 3주 정도가 우리가 이 한반도가 더운 공기에 더 놓이게 된 거죠. 자,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 오늘 아침에 열대야가 12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릉이 아침 최저 기온이 30.7도로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다는 얘기는 밤에 잠들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와서는 풍향이 동풍이 불면서 다시 이쪽 서쪽이 더워지고 급기야 7월 상순 기온을 막 깼거든요. 예. 서울이 37.4도까지 올라갔는데 서울 관측사상 7월 상순 기온으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기온은 39.7도입니다. 2018년 8월 1일. 역시 8월 달 상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7월 상순에 37.4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런 이례적인 그런 폭염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원래 가장 더운 여름이 지금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빨리 시작했으니까 폭염이 빨리 끝나냐? 그게 아니라 앞에 붙은 만큼 더 길어진 거죠. 아,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즘 한반도의 기후를 분석해 보자면 네. 폭염하고 폭우가 지금 반복되는 그런 아열대성 기후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후가 변화한 주요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아열대와 제주도 그다음에 남부지방 정도는 아열대 기후 구분으로 해당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동남아 가면 해가 이렇게 아침에 뜨게 되면 이제 이글이글 공기를 데웁니다. 예. 그러면 지면 부근에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높이 올라간 공기가 냉각이 돼서 그런 소나기 구름을 만들고 그러면 어김없이 한 오후 되면 그
쏟아지는 게 폭우를 쏟아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스콜인데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이번처럼 기온이 높으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 내리는 비의 특징이 그런 소낙성 강수였는데 그런 그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건이 기상학적인 조건이 더 많아진 거죠. 그게 이제 매년 여름에 반복되는 자, 폭염, 열대 일수 늘어나고 또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폭우 일수가 늘어나고 태풍이 한반도까지 왔으면 태풍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가운 지역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기가 뜨거우니까 태풍의 힘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강한 힘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 여름철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변화 패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중순인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폭염이 일찍 시작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그게 짐작할 아니고 수 없고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금 짐작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절기상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7월 7일 소서, 그다음에 7월 23일이 대서, 그 여름을 나타내는 절기죠. 그러다가 8월 초에 가면 입추가 있어요. 가을이 온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때 여름 속에 있거든요. 예. 자, 8월 23일 처서가 되면 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예. 작년을 돌이켜 보면 9월 추석 때까지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 그 북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전 지구를 70%가 덮고 있는 이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대기로 방출이 되고 그래서 이 폭염이 빨리 나타난 것들은 이 필리핀 북쪽, 우리나라 제주도 밑쪽 그 서태평양 또는 북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무려 3 내지 한 5도가량이 높거든요. 예. 자, 이렇게 높은 바닷물로 인해서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기온도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기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여름보다는 또 내년 여름이 더 더워질 거고 매년 기온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매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폭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기후 변화 속에서 견뎌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면서 야외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있었고 얼마 전에는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폭염 속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닥치잖아요. 이 부분을 좀 과소평가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그 재난, 태풍, 뭐 지진 이런 그 재난으로 분류되는 게 폭염은 재난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여름 기온이 높아지니까 폭염 이 자체도 재난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자, 2003년 유럽의 극심한 폭염 때 약 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약자, 취약계층은 폭염에 노출되면 위험한데 건강에 우리 체온보다 높아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8일까지 통계가 1,229명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중에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벌써 한 2배 정도 늘어난 그런 숫자인데 자, 이런 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인체가 열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낮에 1시부터 한 5시 사이가 가장 더운데 불필요한 외출, 그때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부득이 일을 해야죠. 시골의 농사나 또 건설 현장에서 이러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아마 그런 대책 주문할 겁니다.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그 작업자들을 20분 정도는 쉬게 해준다거나 이런 휴식을 보장해야 되고 얼음 조끼를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몸을 덥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런 건설 현장에 사망자도 생기고 자, 이 더운데 등산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온열 질환 대책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온열 질환은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아까 말한 그런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각별히 이 취약계층, 전기세가 없어서 또는 냉방, 에어컨이 없어서 열을 식히지 못하는 이런 취약계층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온열 질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증상이 닥쳤을 때 본인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온열 질환이라 하면 우리가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일사병, 강한 햇빛 속에 뭐 예를 들면 운동장에 오래 서 있다거나 쓰러지죠. 예. 일사병, 열사병. 그런 햇빛은 아닌데 일사는 아닌데 습식 사우나 같이 그러니까 비가 온다거나 그런데 습도가 높고 그때 유난히 덥다거나 열사병. 자, 의식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몽롱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우선 시원하게 하고 너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즉시 의식을 잃은 분한테는 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 예. 의식을 잃은 분한테는 아무것도 음식을 섭취하게 하면 안 되고요. 빨리 119에 신고해서 우선 서늘한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혼자 나 홀로 시골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혼자 쓰러졌을 때 누가 옆에 부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 나 홀로 농사일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이 극심한 때를 피해서 해가 진 뒤에 저녁 때 하고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